형상을. 자, 그래서 468번으로 갈게. 468번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오, 469번이네. 체력이 딸린다. 자, 보자. 369번은 문제가 이거야. 자,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대. 뭐야? 0보다 크대. 근데 이거에 해를 조사해보니까 해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로 나왔습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새로운 부등식 f 괄호 열고 3-2x가 큽니다. f0보다를 만족하는 해는 무엇이 될까? 이런 문제의 구조를 가졌어요. 물론 정수만 구하시면 돼요. 정수. 듣고 있니? 469.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자, 어떤 묶음이 0보다 커진다에 해가 1과 5 사이로 나왔어. 계산님, 그럼 보자마자 뭐 해야 되지? 해를 줬으면 넉죽 받아 먹어야 돼. 되돌아가야 돼. 오케이? 그 되돌아가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인수분해 꼴로 적는다. 인수분해 꼴. 1과 5에서 사이 값이네. 그 뜻은 이 fx를 식을 정리하면 fx 어떻게 생겨야 되니까? a 적으면서 끝에 노인수의 부박분수 엑마1과 엑마5여야 되겠죠? 이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맨 앞에 쓴 a의 부호가 어떻게 돼? 자, 걔 생각해야 돼. 문자로 잡은 후에 a의 부등호 양의 상태야 음의 상태야? 용훈아, 이거 음수일 것 같아 양수일 것 같아? a 정도. 봐봐. 만약 이 상태에서 a를 양수라고 치자. 그럼 양수라고 치면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돼 있고 양수일 때 클 때는 0이 되는 수의 바깥쪽이었어. 부등식의 해가 바깥쪽이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사이값인데 클 때는 바깥값인데 사이값으로 적혀 있잖아. 그 뜻은 뭘까? a가 음수겠지.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때려맞춰. 어느 정도 그 부호의 예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a는 음수야. 자, 근데 이제 fx 구했고, 자, 근데 문제에서 괄호 안쪽이 바뀌었어. 괄호 안쪽 몇이야? x가 아니라 3-2x야. 그러면 3-2x를 x 자리에 집어넣어 보자. 자, 해보자. 대입법이야. x 자리에 3-2x 집어넣어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a 괄호 열고 x 자리에 3-2x 집어넣어. x 자리에 3-2x를 새롭게 집어넣어보자. 문자를 대입하자. 자, 이 식을 정리하면 괄호 안쪽 정리할 수 있겠어? 3 빼기 2x 빼기 1이야 몇이야? 어디 보고 있니 대체? 29번인데. 여기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식 좀 더 정리해보자. 얘들아, 지금 이거 2-2x 그러면은 앞에 있는 숫자 2고 x 앞에가 음수니까 좀 짜증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바깥으로 내보낼 거야. 마이너스 2로 내보내자. 2를 앞으로 인수분해한 거야. 얘도 마이너스 2를 앞으로 인수분해하면 그럼 식을 정리해보자.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끼리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4a x 빼기 1 x 플러스 1로 다듬을 수 있어. 그렇니? 자, 근데 이건 fx야. f3-2x. 자, 근데 얘가 커야 돼. 누구보다 f0. 근데 f0 아까 여기 x에다가 이거 fx 적었으니까 x 0 넣어볼래? 그럼 0 넣으면 어떻게 돼? 5a. 자, 그럼 이제 부등호를 연결해 보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양변에 a가
B가 들어있고 A가 들어있으니까 나누고 싶어. 그치? 그럼 양변을 A로 나누면 해보자. A로 나누면 4 괄호 열고 x 빼기 1 x 플러스 1이야. 얘는 A로 나누면 5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 해야 돼? 부등호 꺾어줘야 돼. 체인지. 그 다음은요? 정리해야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풀고 싶은 부등식을 나열하면 자 4에 전개하면은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공식으로 2x 플러스 3, 2x 빼기 3 0보다 작다 0이 되는 수를 찾고 작을 때 찾으면 돼요. 따라서 x는 사이값이에요. 누구랑 누구 사이?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 2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0번 같은 경우는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72번만 하고 나옵시다. 72번 이거 실력 없는 문제인데 물론 이거 도전도 안 해봤겠지만 한번 일단 이건 내가 풀어줄게. 근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느낌만 잡으면 돼. 72번. 자, 부등식. 이거 아마 A반들이면 다 한 번쯤 봤던 기호일 거야. 꺾은 괄호. 가우스 함수입니다. 가우스 기호. 자, 3 가우스 x제곱 빼기 가우스 x 빼기 12 0보다 작다를 풀어봤더니 해가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자. 해가 a 이상 x가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a, b에 대해서 더한 값을 물어봤어. 괜찮니? 자, 일단 풀어볼게. 첫 번째. 자, 이 부등식은 처음 보는 부등식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2차 부등식 아니에요. 그냥 처음 보는 부등식.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얘들아. 일단은 가우스 기호의 규칙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가장 큰 정수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자, 가우스 4.5 몇이야? 가우스 4.5 몇이야? 4점? 한짓하지 마, 잠깐만. 가우스 3.1 몇이야? 가우스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4. 그 수보다 넘지 않는 작거나 같으면서 가장 클 수 있는 정수. 흔히 말하는 내리는 거죠. 내린이에요. 정수를 좋아했던 사람 가우스예요. 정수론의 왕자예요. 별명이. 자, 볼게요. 자, 보자. 첫 번째. 그럼 얘들아 일단 가우스 몇이었길래 0보다 작을까? 라는 질문은 일단 이 식을 좀 간단히 만들어 볼게. 얘들아. 그럼 얘들아. 가우스 x도 그 수를 내림한 수니까 적당한 수로 볼 수 있고 한번 치환해 볼게. 자, 지금 반복되는 문자 그거의 제곱 빼기 그거야. 그럼 가우스 x를 치환해 보자. 누구로? 라지 x로. 자, 치환한다. 가보자. 그럼 치환하고 나서 정리해 보자. 그럼 어떻게 돼? 3 2의 제곱 1 라지 x 빼기 10.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런 수는 치환하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되죠. 인수분해 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적으면 3x 플러스 5랑 x 빼기 2가 0보다 작대. 그러면 이런 수를 찾으면 x가 누구 나와? 작아야 되니까 사이값이야. 누구의 사이값이야? 0이 되는 수야. 이 몇이야? 마이너스 3이구나. 자, 그럼 일단 치환하고 나서 열심히 해를 구했어. 사이값을. 그치? 자, 근데 라지 x가 뭐였죠? 치환한 변수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가우스 x였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지금 뭐냐면 가우스 x가 사이에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3분의 5랑 2 사이에. 그치? 자 근데 거의 다 왔다. 자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가우스라는 수가 2보단 작아야 돼. 자 근데 생각해보자. 너희가 저 소문자 x를 모든 실수를 넣어봤을 때 이 부등호 안에 들어가는 적당한 x를 찾아야 돼. 그치? 자 근데 생각해볼게. 우리 가우스 x라는 건 넣을 때마다 내림하는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는 정수야. 결과적으로는 정수. 자 그럼 일단은 이 부등호랑 이 부등호를 지킬 수 있는 그 정수들을 달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2 초과는 적당한 정수.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같은 거. 또는 가우스 x가 0이어도 되겠죠. 결과값이 0보다 결과적으로는 저기저기 사이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 or 가우스 x가 1이 돼도 정수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등호가 된다는 걸 해석해보면은 멍청한 소리. 정수 안에서만 가우스 값을 읽으면 이렇게 세 개의 후보가 나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누구부터 가능해? 가우스 했더니 마이너스 1 되는 원인. 저 결과가 되는 원인 누구야? x가 애초에 뭐 해야 돼? 여러 개의 후보가 있어요. 정수하지 마세요. x의 가능성은 바로 자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0, 1, 1, 2, 점점점이 있는데 어떤 x들이어야 이 기준에 부합하냐면 그 수의 최대,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혹시 누군 수표예요? 바로 여기서. 자, 잘 생각해보세요. 가우스 한다는 건 그 숫자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수. 흔히 말하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처음 걸리는 수예요. 가우스 마이너스 0.4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이 걸리기 위해선 이 결과가 되기 위한 원인 x는 그 숫자보다 오른쪽에 있고 0과 사이에 있어야 이 내부에 있는 x는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0009 내림하면 여기에요. 중요한 게 있어. 어디다가 등호를 줘도 될까? 자, 얘는 고정이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결과야. 결과가 된다야. 근데 여기는 지금은 딱 마이너스 1이어도 가우스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해돼? 헷갈릴 수 있어. 원래 가우스 함수는 어려워. 즉 여기부터 살짝 0 전까지 여기 있는 x들은 가우스 취할 때마다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0.8, 0.5 마이너스 1이겠지. 왼쪽은 그 구멍이 있고요. 구멍 메꿔져 있고요. 이 구멍 메꾸면 안 돼요. 이해돼? 말과 0 사이인데 지금 허용이. 자 근데 두 번째 후보도 찾아야 돼. 가우스 했더니 0이 되는 수. 가우스 했더니 0이 되는 수 누구야? 수직선을 옮기면 이렇게 내렸을 때 0이 되는 수예요. 자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이해해봐. 이게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잖아. 여기 했죠? 얘가 얘겠지?
구멍 1에는 메꿔져 있진 않아. 뚫려 있다. 얘는요. 얘가 되는 x를 여기겠다. 끝이에요. 이게 되거나 저게 되거나 이게 되거나는 모든 x를 다 찾으면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고 따라서 처음과 끝의 사이값 여기 구멍 메꿔져 있고 구멍 뚫렸다가 메꿔졌고 뚫렸다가 메꿔졌고 뚫려 있고 답은 두 개 구하고자 하는 x인데 그 중에서 이게 문제에서 a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오는 가우스 공식인데요. 방금 했던 걸 살짝 예시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볼게. 자, 거기 책 써있어. 옆에 써있나? 아, 없네. 자, 얘들아, 이런 공식이 있어. 교육과정이 없지만 외우면 좋아요. 가우스 X 했더니 내추럴 넘버 그냥 정수도 되고 그냥 자연수 돼요. 가우스 했더니 n이 되는 수에 해를 나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가우스 했더니 n은 x의 정체 바로 x가 사이값입니다. 바로 그 결과물과 그 결과물의 이 올린 수의 사이값이면 되겠죠. 왼쪽은 부호 허용이고요. 예를 들어 n.1, n.001 이어야 내렸을 때 n이 된다. 괜찮아 이해?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수 n에 .1, 0.1, 001이 붙어 있어야 내려야 n이 받아. 그래서 사이값이긴 한데 여기 등호 허용이 이해됐어요? 왼쪽은 등호 허용이고 여기 등호 없습니다. 오케이? 진짜? 가우스 x가 11이 되는 x의 부등호 적어봐. 11 x는 한결있다. 11 11과 이 올린 수 등수 12 쓰고 왼쪽도 이게 등호 허용. 이게 가우스 해석하는 방법. 사이값이고 왼쪽 등호 허용입니다. 선생님 그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냥 몇 번 예시를 들어보세요. 그게 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소수점 단위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애들 시간상 넘어갈게요. 근데 애들 지금 빨리 진도 20분이나 나가자. 자, 그래서 우리 자, 부등식을 정말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다음 단원에서 조금 힐링하는 느낌이 나와요. 힐링이야. 네, 힐링. 자, 제가 책은 좀 많이 건너가서 232쪽으로 가보자. 자세히 쓰면서 방금 오다 내가 못해준 거는 한번 기운내봐. 설득이 뭐가 안 되면 좀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좀 진도 조금밖에 못 나가는데 볼게. 자, 중2 때 나왔었습니다. 경우의 수랑 확률이라고 해서 한 2년 전에 나왔어. 1년 반이네 너희한테. 1년이네 딱. 그치. 1년. 자, 개념 원리. 자, 이제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 잠깐 배경 지식을 알고 갈까? 원래 경우의 수가 고1 1학기랑 2학기 중에 2학기 때 나왔던 과정이거든. 근데 저번 연도부터 바뀌었어. 이게 땡겨졌어요. 원래 2학기 수학이었는데 1학기 수학으로 땡겨졌다는 건 아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단원. 오케이. 자, 경우의 수.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자, 여기는 그냥 단순히 세는 과정이에요. 얻어진 결과가 몇 개가 나올까라는 셈인데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일단은 사건 경우의 수. 자, 처음부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자, 사건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사건이면 막 살인사건, 뭐 부정적인 느낌으로 상상하시는데 그런 거랑 관련 없는 용어예요. 자,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적당히 발생할 수 있는 불가능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즉 일어날 수 있는 결과 그냥 적당한 다 일어날 수 있으면 다 사건이라고 불러요.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야.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 자, 근데 사건이라는 건 문제에서 맨날 줘요. 자, 주사위를 던진. 자, 그때 주사위를 던져서 갑자기 심심해서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나라는 이 문장 자체를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냥. 말이야, 말. 언어적인 게 사건인데 그 말을 읽었을 때 될 수도 있겠네, 안 될 수도 있겠네의 기준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적당한 결과를 사건이라고 불러요. 3의 배수라는 사건. 갑자기 나는 소수를 좋아하거든. 2, 3, 5, 7 소수를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건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저질렀을 때 밥을 먹는다, 편의점 가서 과자를 고른다, 카드 게임에서 하나를 고른다, 이런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자,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전체 결과가 있어. 그 중에 어떤 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걸 전부 다 그냥 사건이라고 불러요. 어떤 이미지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도형이 있어. 그 중에서 어떤 일부분을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부분적으로. 됐습니까? 대현이, 너 앞으로 보고 있니? 동전을 던졌어. 근데 여기서 던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기를 하는 거야. 사건! 어떤 사건? 안 물리면 나온다. 이런 게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 거죠. 뒷면일 수도 있지만 난 앞면이 좋은데? 그럼 사건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전체 결과들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결과, 이 부분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부르고 부정적일 필요가 없어요. 살인사건, 교통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해당 사건에 몇 개의 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의 모든 개수, 가지수라고 하자. 개수라고 하지 말자. 결과의 개수를 사람들은 네 글자,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자, 사건이 먼저야. 전체 부분, 그게 몇 개인데? 경우의 수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건 일단은 적당한 일이 일어나야 돼. 그 일이 일어난다고 치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가 몇 개쯤 있을까? 라는 게 이제 경우의 수고 보겠습니다. 근데 어디라 그 아래쪽에 보시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원칙이 있어요.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자, 그 경우를 셀 때, 다시 한번, 그 경우를 셀 때 반드시 두 가지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겹치지 않게. 이거 멋있게 말하면 사람들은 겹치지 않게 세야 돼. 중복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세야 돼. 다시 한번. 너희가 문제를 읽고 셀 때 내가 세는 과정에서 중복되게 샜나? 고민하시면서 세셔야 되고요. 내가 덜 센 게 있나? 빠짐없이 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잖아. 1부터 10이 들어있는 카드가 있어. 이 카드 중에서 내가 심심하니까 사건 하나 만들어 볼게. 사건 하나 만들어 볼게. 3의 배수요. 이런 말도 적으면 3의 배수가 된다 라는 사건이 써졌어. 그럼 그 사건의 경우의 수 몇이야? 딱 봐도 나열하면 누구 있어요? 3, 6, 9라고 적고 하나, 둘, 셋, 3개라고 적으면 되겠지. 근데 갑자기 얘기가 지나가더니 3의 배수, 형 3, 6이니까 2개 있어 라고 하면 애초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약속을 좀 해야 돼. 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약속이거든. 겹치지 않게 세야 되고 빠짐없이 그 안에서 모두 세야 되니까 3, 6, 9까지 세개를 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갑자기 또라이처럼 형 내가 카드 뽑았는데 3, 2 뽑았다? 3, 1
스멜트에서 맞잖아 형. 4개잖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약속이야. 반박하지 마세요.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모두 셉시다. 오케이? 경우의 수라는 건 그런 원칙이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 가끔씩 무시할 때가 있는데 계속 내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마다 겹치지 않았는가? 다 샜나? 빠짐없이 샜나? 계속 머릿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푸셔야 되는데 자 그때 저희 책에 아래에 있는 참고사항을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사건이라는 건 적당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결과예요. 전체 결과의 부분이야. 자 근데 이제부터는 사건이 한 개가 아니라 한 사건, 다른 사건 그냥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 정말 단순하게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라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두 종류가 있을 때 약속을 하자. 자 이거야. 따라오십니까? 자 바로 각각의 사건 두 개를 서로 모을 건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또는이라는 접속사 이거는 그냥 수학에서의 관습이야. 또는이라는 문장으로 적혀 있는 사건은 A 또는 B라는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또는으로 연결한 이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부분과 부분을 또는으로 연결한 이 전체 문장도 사건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수학에서. 이거랑 저거를 또는. 자 그러면 우리가 A 또는 B라는 건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이겁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줄게. 자 전체 결과가 좀 많이 있다고 치자. 1부터 100까지 예를 들어. 전체 중에서 내가 A 사건, 즉 앞에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다 셌다고 치자. A 사건. 자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B 사건이라는 것도 뒤에 있는 결과의 모든 개수를 내가 셌어. 그때 우리가 또는이라는 건 이 기준과 저 기준을 모으긴 모을 건데 바로 이 전체 결과를 더한 만큼, 즉 이 결과들 더하기 저 결과가 전체 결과가 된다라고 보자는 게 또는일 때의 약속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또는이라는 건 둘 다 지키라는 소리야. 너 100점을 수학 100점을 받아오거나 또는 영어 100점을 받아와 라고 내가 명령을 했어. 그럼 그게 둘 다 100점 받으라는 소리야? 일반적으로 말하는 또는 야 영어 100점을 받아오거나 또는 수학 100점을 받아와 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 앞에 걸 지켜도 되고 뒤에 거의 기준을 지켜도 돼. 둘 다 지켜도 되고요. 물론 둘 다 100점 맞으면 나이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앞에 게 되는 모든 결과와 뒤에 게 되는 모든 결과를 따로 했을 때 A의 결과를 M개라고 할게. 결과들의 개수 M개. 그 다음은 B의 거의 결과를 사건의 경우의 수를 N개라고 했을 때 그때 또는이라는 건 결국 앞 사건의 결과와 뒤의 사건의 결과를 더한 만큼으로 보겠다라는 게 그 유명한 오늘부터 새롭게 약속하는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은 사람들끼리 야 네가 맞잖아 내가 맞잖아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한 그냥 법칙이에요. 또는이면 더하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 또는일 땐 더하자가 그냥 약속을 하자는 거야. 설명할 수 있는 단위가 없어. 그냥 또는이면 더하는 거야. 법칙이란 말은 그게 있는 게 아니야. 정리가 아니라니까. 합의 정리가 아니라 법칙이고 증명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약속으로 보자. 또는이면 더한다. 근데 얘들아 그 합의 법칙이라는 건 앞에 일어나는 일과 뒤에 일어나는 일의 상태가 거의 책에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라는 게 살짝 문제마다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연상하시면 되냐면 또는이면 더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자, 합의 법칙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상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냐면 앞에 1과 뒤에 1을 따로따로 세보고 나서 각각의 일이 종료가 되었으면 더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이 끝나면 그 내가 한 일들이 끝났을 때가 더한다랑 같은 말이거든요. 일이 끝났으면 더하는 거야. 자, 봐봐. 내가 어떤 공간에 갔어. 편의점이야. 자, 봐봐. 여기에 과자가 뭐 포스트잇, 짱구, 모바일형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같은 공간인데 그 편의점 안에는 음료도 있어요. 5개 있다고 칠게.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서 자 과자 음료가 있다. 아직까지 사건이 터진 게 아니야. 자, 근데 사건이 터져. 문제는 말로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뭔가 물건을 살 때 과자 또는 음료를 한 개 사는 경우의 수 이런 게 이제 문장으로 써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등장한 게 뭐냐면 사긴 살 건데 과자 또는 음료를 한 개 사는 결과라고 써 있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일단은 이 공간에서 또는일 때는 일단 앞에 것만 사는 거야. 과자만 사면 어떤 일이 가는 게? 쟤 살까, 얘 살까, 얘 살까, 얘 살까. 즉 과자를 산다의 결과는 그냥 세보면은 4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하면은 일이 끝난 거죠. 왜냐면 과자를 한 개만 사도 또는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한 개만 일을 진행하니까 과자를 산다의 결과야. 자, 그 다음에 음료를 산다는 건 과자를 무시하면 음료를 사봐. 아무거나 5개 있겠지. 근데 앞에 있는 결과와 뒤에 있는 결과를 당연히 더해야 되는데 그 더한다의 기준을 뭐라고 볼 거냐면 이 사건만 해도 일단 이 전체의 결과라는 건 한 개를 산다라는 게 과자만 사도 일이 종료가 된 거죠. 샀다고 치면 과자를 샀어. 일이 종료된 거죠.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야. 일이 끝났다고. 그리고 다음에 과자를 이제 아니라 음료를 산다고 해도 음료 샀다고 치면 5개 결과가 있어. 그 결과는 지금 일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이 끝난 상태들은 더하시면 된다는 게 좀 나중에 해석할 때 좀 편하거든요. 일이 끝나면 더한다. 오케이? 앞에 일어난 일과 뒤에 일어난 일이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이거를 해도 일이 끝난 상태고 음료만 사도 일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합한 걸 전체 결과로 보겠다. 이게 또는일 때의 계산법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따가 뒤에 보겠지만 그리고 동시에 즉 이제는 고배 법칙이라고 해서 A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시에 하고도 있고요. 연달아서 다 같은 말이에요. 연이어서 연달아서 둘 다. 자, A 사건 그리고 B 사건 이게 그리고나 연결되어 있거나 동시에 해주세요, 연달아서 해주세요, 둘 다 처리해주세요의 이 전체 결과는 그때는 그리고일 땐 곱한다긴 한데 그게 고배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왜 그런지도 느낌을 잡아야 돼. 자, 봐봐. A 그리고 B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건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냐면 곱한다는 건데, 자,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할 수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가 정말로 동시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한 동시에는 진짜로 빵빵 한 번에 뭔가 일어나는 일이 같죠. 동시에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 그게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야. 자, 동시에라는 건 그냥 사실 팡팡 한 번에 뭔가 돼야 될 것 같지.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라는 건 얘를 진행하고 나서 연달아서 다음 일을 진행했을 때 일이 종료가 되었다. 즉 진행하고 진행. 일이 멈추지 말고 연이어서 뒤에 일까지 하고 일을 했을 때 전체 일어난 일을 그냥 그리고라고 줬는데 그거를 그냥 동시에라고 그냥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동시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둘 다 해야 될 때, 해야만 할 때는 곱한다예요. 일어난 일 곱하기 일어난 일 곱한다. 자, 예를 들어보자. 지금 똑같이 이 편의점에서 야 여기에 사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
과자 그리고 음료를 각각 한 개씩 사는 경우에 이 사람은 사건을 지정한 거예요. 과자 그리고 음료를 각각 한 개씩 사는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대놓고 그리고라고 나왔지만 이 문장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말한 그리고라는 강조가 앞에 일과 뒤에 일을 모두 진행해야 될 때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 하자? 과자만 사보자. 그럼 과자만 산다고 치면 과자의 결과는 몇 개까지 가는 게? 1, 2, 3, 4 중에 하나. 네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냥 여기서 하나 먹을 테니까 하나 먹거나 저 먹거나 저 먹거나. 근데 그리고 점프해서 이제는 음료수끼리만 사면은 음료수 5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지 하면은 5가지 행동이 가능해. 먹는다. 5개 중에 하나 먹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는 그러니까 과자만 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희망사항은 문제 출제자 의도는 그리고라는 건 이 행동과 저 행동을 둘 다 해주세요. 동시에 아니라 하고 하는 거예요. 했다가 해서 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이 결과랑 저 결과를 당연히 더하기보다는 곱해서 세야 된다는 게 자연스럽죠. 어떤 행동을 생각해봐. 마구잡이로 나올 수 있고 얘도 마구잡이로 나올 수가 있어. 결과 중에 하나. 그래서 이 결과랑 결과를 세고 센 다음에 곱하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결과로 보자는 게 그리고일 땐 곱하자. 동시에일 땐 곱하자. 둘 다일 때도 곱하자. 연달아서일 때도 곱하자. 일이 안 끝났을 때도 곱하시는 거예요. 과자만 사면 일이 안 끝난 거죠. 과자 하나만 사서 4개 중에 하나요? 하면 너 틀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문제도가 둘 다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안 끝났거든요. 일하고 일해야 돼. 그래서 일이 안 끝날 때는 곱하기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쌤이 풀다가 질문할 거야.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앞에 일과 뒤에 일을 더하라는 소리야, 곱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앞에 일과 뒤에 일은 지금은 따로따로 일어나도 돼요. 일이 끝났어요. 이 일과 저 일이 결과들의 모양이 끝났다 싶으면 더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결과랑 뒤에 결과들이 서로 연이어서 일이 안 끝났을 땐 곱해줘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이 안 끝났을 땐 곱하자. 일이 끝났을 때는 서로 더하자. 끝났을 땐 더하는 거고 일이 안 끝났을 땐 곱하는 거예요. 다음 주 넘겨보실까요? 얘들아 이거 대표 문제만 풀어보자 일단. 자 얘들아 이거 어렵지 않은데 네 문제만 풀어볼까요? 너무 쉬워요. 사실상 제가 일단은 거창하게 말했지만 쉬운 문제들은 겁나 쉽고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3번부터 쭉 우리 6번까지. 몇 개인지 모를 때는 그냥 일일이 나열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503번 같은 경우는 문장을 읽고 개수들이 주어져 있는데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한다는 건 지금은 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한 개만 골라서 김밥만 먹어도 이미 끝난 거죠. 라면만 먹어도 이미 끝난 거죠. 한 개만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볶음밥 먹어도 이미 끝난 거니까 일들을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서 10가지인 거야. 504번은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
이거 일일이 세야 돼요. 주사위를 두 번 던져 합쳤더니 10일 이상인 경우의 수 몇 개인가요? 바로 이거 3개 나오셔야 돼요. 10일 이상이니까 5랑 6 나오거나 5,6 6,5 또는 6,5 5,6 6,6도 되죠? 그래서 3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이가 1 이하가 나오는 건 꽤 많아요. 바로 16개 나오실 겁니다. 자, 주사위의 눈이 차이라는 게 차이가 1 이하라는 건 정말로 1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는 거니까 차이가 1 나오는 결과들을 다 세면 빠르게 해볼게요. 1,2, 2,3, 3,4, 4,5, 5,6 쓰고 나서 이거의 2배만큼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은 서로 다른 주사위라서 이 주사위의 눈깔과 저 주사위의 눈깔은 살짝 모양이 다를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은 1,2랑 2,1도 세야 돼. 1, 2, 2,1 차이가 1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5묶음의 2배 10쌍의 결과와 그럼 또 뭐가 있지? 차이가 0인 경우 1, 1, 2, 2, 3, 3, 4, 4, 5, 5, 6, 6 해서 6개가 더 있죠? 그 정답은 504번은 이번은 16개가 나오셔야 돼요. 차이를 조심하세요. 차. 순서 바꿔도 돼. 505번은 그냥 현진이가 모자, 티셔츠, 바지가 있어. 근데 이걸 잘 말로 읽어보자. 문제에서 뭐래?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각각 하나씩 고르라는 건 상식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곱하라는 소리겠죠? 왜냐면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야. 너 티셔츠만 입고 집에 나갈 거야? 변태 취급당해. 다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의 어투가 말의 특징이 다 일어나야 되니까 곱한다. 이게 60까지고요. 506번은 도로망 문제도 막 달려갈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결국 몇 개일까요? 중간까지만 가면 세 갈래길 중에서 3개 곱하기 도서관에서 학교까지는 4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4. 그래서 일어날 모든 결과는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들의 곱셈이겠죠. 그래서 12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다음 주 넘겨보시면 이제 경우의 수 파트에 이제 좀 예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일단 현재 그 위에 내용 보시면서 한번 읽고 해보실까요? 이거 아마 목요일까지 하기 너무 커서 RPM을 내는 것보다 한번 경우의 수 발전 문제 7번 전까지만 즉 240쪽까지만 240쪽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쪽에 242쪽은 530번 수업 때 같이 해볼 거예요. 그것만 빼고 일단은 발전 문제 7번에 해당하는 것만 빼시면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고 목요일날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스텝 실력업 전까지만 해보세요. 230쪽까지의 스텝 1,2랑 앞에 그 집회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수업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